이 동경의 위치 관계는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첫 번째는 X축 대칭. 두 번째는 Y축 대칭. 세 번째는 Y 꼴 X의 대칭. 그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 원래 쓸 때는 여기까지 저희 그냥 칩을 다 사용해서 해야 되면 좋은데 그냥 이쪽에만 할게요. 그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일종의 반대편에 쓸 때 두 직선이 두 동경이 반대편에 있을 때 또는 일직선일 때 또는 원점의 대칭일 때 같은 말이에요. 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이쪽은 안 되겠는데. 이거 옛날 편하게 입지 싶죠. 5번째는 일치할 때. 두 동경이 일치할 때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X축의 대칭이라고 하면은 아이씨, 마음에 안 들어. 여기서 첫 번째 X축 대칭. 두 번째 Y축 대칭. 세 번째 Y는 X 대칭. 네 번째 일직선일 때 또는 반대편 또는 원점 대칭이라도 얘기했어요. 다음 5번째 일치할 때. 자, 그러면 X축 대칭이면 X축 대칭이면 여기 한 각이 요만큼 갔어요. 네. 그런데 요 각과 동일하게 요만큼 여기로 왔어요. 그래서 각이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요만큼 간 것을 알파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 항상 어느 정도 움직여야 된다? 10초선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10초선에서.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움직여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베타라고 합니다. 얘를 베타라고 합시다. 얘를 알파라고 하고요. 그러면 얘는 알파에서 베타를 빼줍니다. 네. 그러면 요만큼이 베타가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럼 알파와 베타를 더합니다. 그럼 몇 도가 돼요? 360도가 되죠? 네. 그래서 얘는 360 곱하기 n이라고 씁니다. 자, 요번에는 y축 대칭인데 요 동경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얘가 대칭이 되게끔 요만큼이 같게끔 여기에서 또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또 같습니다. 네. 또 얘를 베타라고 하면 여기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되는 거죠. 네. 얘가 알파입니다. 근데 여기도 베타가 되죠. 요만큼 각이.
그럼 또 알파와 베타를 뭐 해줄까요? 네. 또 더하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360 곱하기 n에다가 더하기 180이 돼야 되겠죠. 네. 아시겠습니까? 다음 세 번째 y 꼴 x 대칭인데, 자 y는 x가 이렇게 있어요. y는 x가 그럴 때 알파라는 값이 요만큼 있습니다. 네. 베타가 이만큼 있어요. 근데 요게 요만큼 값과 요만큼 값이 어떻다? 같다라는 말입니다. 대칭이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알파가 된답니다. 근데 요 값과 어디가 같아요? 네. 여기가 같죠, 베타가. 네. 그래서 얘는 또 어떻게 됩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360 곱하기 n 더하기 90도가 됐죠.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일직선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일직선일 때는 동경이 이만큼 갔는데 얘도 반대편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베타인데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알파가 되죠. 네. 그런데 또 요만큼도 베타가 되죠. 네. 그럼 얘는 뭐 해줄까요? 알파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합니다. 네. 이 빨간색에서 요만큼을 지워버린다고요. 그럼 몇 조가 되죠? 180. 예, 그래서 360 곱하기 n 더하기 180이 됩니다. 네. 다음 일치는 지금 여기 이렇게 갔는데 또 하나도 위에 겹쳐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알파와 베타가 둘 다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360 곱하기 n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네. 하나는 베타는 알파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가 돌아온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360도가 된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특징이 뭘까요? 여기서 특징은 대칭은 전부 다 알파와 베타를 더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대칭은 다 알파와 베타 더합니다. X축은 360이고 Y축은 반뚝 잘라서 180도고 Y는 X는 또 반뚝 잘라서 90도가 된 거고요. 네. 외우는 요령이에요. 네.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뭡니까? 1자가 들어간 애들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네. 그리고 얘는 180, 일직선이니까 얘는 뭐예요? 180도죠? 네. 얘는 1차니까 360도고 네. 그런 식으로 외워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가게 이름인데 좀 더 가사 나오네. 네, 먼저 좀 하고 갈게요. 그냥 너무 추워요. 아니, 콜. 술 마신다고? 콜. COL. 되게 숨이 왜 나오는 거? 알콜 얘기 안 들었어요? 아, 자, 요번에는 중심각과 아니 반대 이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 반대 이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얘는 호 L이라고 부르고 얘는 반지 이름
R이라고 부르는데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을 때 네. 우리는 얘를 1 라디안이라고 불러줍니다. 라디오요? 라디오. 로마예요. 근데 이제 쓸 때는 요 뒤에 세 글자는 생략합니다. 세 단어는. 그래서 R, A, D까지만 써줍니다. 자, 그런데 1 라디안이 어떻게 나온 거냐? 자, 호의 길이 L은 어떻게 구하죠? 360 곱하기 이제 2월 2 파이 R이죠? 네. 2 파이 R이 원의 둘레죠?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죠? 그렇죠? 그럼 얘하고 얘가 이렇게 약분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얘가 뭐였죠? R이었죠? 네. 그래서 R도 이렇게 약분되죠? 네. 여기 1 남죠? 네. 그럼 남은 게 뭐예요? 이 1은 180 사이에다가 중심각만 남았죠? 네. 그래서 얘 넘어갑니다. 네. 그러면 1 라디안은 파이분의 180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1 라디안이 파이분의 180이라면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오. 그렇죠.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됩니다. 네. 그래서 1도가 180분의 파이 돼서 우리가 30도 그럼 어떻게 될까요? 30도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30을 하겠죠? 좀 어떻게 돼요?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가 되죠? 네. 자, 그럼 지금서부터 이 6분의 파이 그냥 요 30도를 얼마로 나눠라? 180으로 나눈 다음에 파이만 붙이면 돼요. 그럼 45도는 180으로 나누면 4분의 1이죠? 그래서 4분의 파이만 붙이면 됩니다. 그 다음 90도는 180으로 나누니까 2분의 파이가 되죠. 180도는 그냥 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270도는 하나 빠졌다. 60도가 빠졌다. 60도는 3분의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 180도는 파이, 270도는 2분의 3파이, 360도는 2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요 위에는 얘가 60분법이라고 해요. 60분법. 여태까지 우리가 썼던 각도 있는 거는 다 60분법이었고요. 요 밑에 파이로 된 거, 요 파이로 된 건 다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을 쓸 때 전부 이제부터는 호도법으로 씁니다. 호도법으로. 그래서 아까도 일반각 표현 같은 경우도 360도 대신에 얼마를 넣어줘요? 2파이를 넣어줘요. 2파이를. 네. 360 대신에 2파이를 넣어서 2n파이 플러스 알파라고 표현을 쓰고요. 아까 우리가 1사분면의 각도 360도 대신에 다 뭘로 쓴다? 2파이를 대신해서 쓴다. 앞으로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뭐 1사분면의 각이다. 그러면 2n파이 보다 크고 2n파이 더하기 90도였으니까 2분의 파이보다 작다.
근데 여기 라디 안 써도 돼. 라디안 써는 거. 요 뒤에 원래 다 라디안이 있는 거예요. 라디안이 있는 건데 약속으로 그냥 생략하는 겁니다. 읽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80을 파이라고 그냥 읽는데 파이는 원래 얼마예요? 3.14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파이라고 나오면 3.14인 거고요. 여기서 그냥 나오는 180도를 파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파이 라디안이라고 있습니다. 자, 얘가 3.14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1라디안은 약 몇 도냐? 57점 몇 도 몇 도 몇 도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1라디안은 약 57도 정도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L은 아까 이렇게 구한다라고 얘기했죠. 네. 예? L은 이렇게 구한다라고 했는데 L은 호의 길이죠. 호의 길이가 뭐예요? 2파이 r 곱하기 2파이분의 중심각 세타 있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2파이 이렇게 약분되죠? 그럼 남은 게 뭐예요? r 세타예요. 네. 그래서 호의 길이는 뭐다? r 세타다. 외워줘야 되는 겁니다. 호의 길이 L은 뭐다? r 세타다.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네. 자. 또 중심각 이렇게 되죠? 네. 그럼 여기서 파이 지워져서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전에 L이 뭐였어요? r 세타였죠? 네. 얘를 다시 쓰면 2분의 1 r 세타가 돼서 이 r 세타 대신에 뭘 대신 쓴다? 호의 길이 2분의 1 rl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2분의 1 r 제곱 세타와 S는 2분의 1 RL 요 두 가지 외워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외워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드셔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이건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되는 건데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 둘레 길이, 부채꼴의 둘레 길이 가지고 문제 나오는 건데 이 R 더하기 L이 A가 A라고 할 때 요 A가 둘레입니다. 둘레. 아시겠죠? A는 부채꼴 둘레예요. 문제 나와요. 그럴 때 이제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L은 A-2R이라고 써주고 S는 2분의 1 RL에 요 L에다가 얘를 대입을 합니다. 그럼 2분의 1 R A-2R이 되고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2분의 1 AR이 되죠. 이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건데 마이너스 빼줘서 2로 나눈 다음에 제곱을 하니까 16분의 1 A 제곱 빼기 16분의 1 A 제곱이 나와서 R 빼기 4분의 1 A 제곱 더하기 16분의 1 A 제곱이 된다.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16분의 1 A 제곱이 되겠죠? 네. R이 얼마일 때? 4분의 4분의 1 A일 때 네. 넓이의 최대값은 16분의 1 A 제곱이다. 요것이 중요합니다. 4분의 1 A 반지름 구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5분만 쉬었다가 다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